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Man Reading Sentence 영문장 읽어주는 남자 상인동인 선생 주야의 이 수업 세 번째 수업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겠습니다. 지난 두 번의 수업에서는 이게 문장 이제 수업을 시작하기 본 내용이 들어가기 앞서서 이런저런 좀 길게 이런저런 말을 많이 했는데 오늘부터는 좀 내용을 좀 줄이고자 좀 간결하게 좀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오늘 이런 걸 우리가 해볼 거예요. 아마 썸네일을 보고서 놀랐었을지 모르겠는데, 자, 오늘 선생님은 여러분들하고 여러분들을 지난 몇 년간 또는 뭐 10몇 년간 가르쳤던 그 어떤 영어 선생님도 해주지 못한 것들, 약간 좀 샘플락스 합니까? 대단한 걸 할 겁니다. 바로 영문장 읽는 속도를, 여러분들 읽는 속도를 2배로 빠르게 높여주는 일을 해볼 겁니다. 자,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의 영어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이 이제껏 가르쳤던 또는 지금도 나 말고 누군가에게 영어를 또한 가르치는 배움을 받는 사람이 있다라면은 그 많은 선생님들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영어 문장 읽을 때 동사를 먼저 찾아라 또는 주어 동사를 먼저 찾아라 라고 이야기를 말씀을 하세요. 자, 근데 자,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이 영상을 지금 여기까지 끊지 않고 봤다라면은 대부분의 친구들이 나는 영어 문장 읽을 때 선생님이 그렇게 하라는 건 알겠는데 내 눈엔 잘 안 보여. 속된 말로 조금 마음속으로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나요? 선생님 지는 할 줄 알면서 나는 모르는데 나한테 하는 방법 알려주던가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습니까? 뭐 조금 자르고 그냥 뭐 내 눈에, 여러분들의 눈에 문장에서 주어 동사 또는 동사가 잘 안 보이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뭐냐? 문장에서 생략을 해도 되는데 생략을 해야 하는데 그런 표현에 대한 연습이 부족해서 냅다 읽을 필요가 없는 문장들을 읽는 나 너무 시간을 많이 보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내지는 그렇게 생략을 해도 되는 표현에 너무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정작 진짜 봐야 될 주어 동사를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런 것들 영어 문장에서 어떤 거를 생략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자, 영어 문장을 읽을 때 구조적으로 생략을 할 수 있는 표현, 의미적인 게 아니에요. 구조 분석을 하거나 구조 파악을 할 때에 이럴 때 생략할 수 있는 표현이 총 7가지가 있어요. 물론 이거 말고도 더 있겠지만은 선생님이 봤었을 때 가장 빈도가 많은 것들, 가장 우리 학생들의 눈을 괴롭히는 그런 표현들을 7개로 정리를 해봤어요. 이렇게. 자, 근데 1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난 두 번째 수업에서 했었죠. 그래서 이거는 넘어가면 되겠고요. 3번, 4번, 5번, 6번, 7번, 3번 내지는 3번, 4번, 5번은 우리가 다음번 강의에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다뤄볼 만한 내용이고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근데 6번, 7번 같은 경우에는 독해를 하면서 한 번씩 언급할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나중에 다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볼 겁니다. 바로 부사 접속사라는 것과 뒤에 문장이 오는 경우 또는 거기에 대한 분사 구문이라고 해놨죠. 이게 이제 물음표라고 달아놨는데 분사 구문이라는 것 자체는 이제 부사 접속사 더하기 문장이라는 걸 좀 길이를 줄여 놓은 걸 말해요. 근데 오늘은 분사 구문까지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할 건데 분사 구문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파생되어 있는 표현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얘를 알고 있으면 얘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는데도 도움이 되겠고요. 분사 구문은 언제 할 거냐면은 모양 자체만 봤었을 때 우리 친구들이 동명사라는 것과 헷갈리기 쉬운 구조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후의 수업에서 동명사와 비교를 하는 수업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자, 앞에서 이제 부사 접속사라 했는데 용어가 뭔지 알고 가야 되겠죠. 부사라는 건 이런 거랍니다. 네이버 검색창을 쳐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 이게 아마 초등학교 영어 사전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이 있는데 딱 좋은 것 같아요. 특별히 더 붙일 말이 없는 것 같고요. 저기 ADV란 말은 add가 더해준다, verb는 동사 해가지고 동사에 뭔가를 더 붙여주는 말이다라는 뜻인데 ADV라는 약자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접속사, 부사라는 게 이런 건데 이 부사라는 게 네이버에서 알려준 건 이거지만은 여러분들 선생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한테는 구조적으로 생략이 가능한 표현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접속사라는 conjunction이라고 하는데 문장과 문장 또는 문장 가운데서 두 성분을 이어주는 말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여기에 뭐 선생님이 더 갖다 붙일 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대로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이걸 정리를 해보면 이런 말이죠. 여러분들 부사 접속사라는 표현은 문장을 이어주면서 라는 표현이고 문장을 이어주면서 그 접속사, 그 부사 접속사에 문장을 붙인 이걸 절이라고 하거든요. 이 표현은 문장 내에서 말할 수 있다. 생략이 가능한 표현이라고 한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부사 접속사 또는 부사 접속사 절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런 식으로 우리 친구들이 반드시 용어를 정리를 하고 알고 가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그다음 이번에는 이제 부사 접속사의 종류를 선생님이 29 플러스 알파라고 해놨는데 좀 뭐냐면은 선생님이 지금부터 해서 시간, 이유, 양보, 조건. 보통 우리가 이제 부사 접속사를 말할 때 가장 많이 말하는 4개의 카테고리가 되겠어요. 이 4개의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단어들을 선생님이 다 써주고 그 뜻을 다 정리해 놓을 겁니다. 지난번에 전치사 같은 경우에는 단어가 많이 있는 단어들을 그 단어 뜻을 하나하나 다 써주지는 않았었어요. 그냥 우리 친구들이 이미 눈에 익은 것들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알아서 자습을 해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부사 접속사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좀 알려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뭐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난번과 뜻을 다 하나하나 불러주면서 수업하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들 볼 때 그냥 흰색으로 나와 있는 내용들은 그냥 뭐 정지를 걸어놓고 본다라든지 또는 뭐 나 이거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거네 알면 그냥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노란색으로 써놓은 것들 한번 볼까요? 자, 1번에 관계 부사 또는 간접 의문문과 CF가 이제 비교라는 뜻인데 비교해보자라는 이야기인데 이거는 나중에 이제 저런 구조 when 더하기 주어 동사라는 구조가 나오면은 우리가 부사 접속사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관계 부사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쓰이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오늘 할 때는 안 하고요. 추후에 나머지 관계부사 또는 간접 의문문까지를 배워본 다음에 그때 한 번에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의 before, after, until은 뭐냐 하면은 이거는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접속사의 부사 접속사의 종류를 배우고 있지만은 before, after, until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전치사로도 사용이 가능한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이 before, after, until 하면 딱 뭘 우리 친구들 떠올리면 되느냐면은 접속사와 전치사 둘 다를 할 수 있는 단어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되겠죠? before, after, until은 뭐라고요? 접속사와 전치사가 둘 다 가능한 단어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번에 since란 단어죠. since는 요 다음에 나오는 이유에서도 주어가 동사이기 때문이다 라는 의미로도 쓰일 수 있는 단어긴 한데 since가 우선은 주어가 동사인 이유로 지금까지 현재까지 그러하다라고 할 때 하는 표현이 가능한데요. 이런 뜻이 되려면은 이렇게 since 다음에 문장이 나오고 그 뒤 다시 나오는 주어 뒤에 have 또는 has 더하기 과거 분사 요런 구조가 보통 나와야지만 이 since 주어 동사 할 때 이 주어 동사가 이런 의미로 쓰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특성을 알게 되면은 이 구조를 생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치에 그 구애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이 since 주어 동사가 여기 와도 되겠지만은 문장 뒤에 가도 되겠고 그럴 경우가 잘 없긴 한데 심지어 문장 중간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알았죠? 나머지는 흰색 글씨는 그냥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에 이유,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 많이 들어봤던 표현들이죠, 여러분들. 뭐 because, 뭐 누구나 잘하는 표현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since, as, now, that 이런 표현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3번의 as 뭐입니까? 뭐뭐 하기 때문에 주어가 동사기 때문에 여기도 as 주어가 동사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런 뜻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시간의 의미로도 as는 가능하고 이유의 의미로도 as는 가능하다. 그만큼 쓰임새가 다양하다는 걸 알 수 있겠고요. 3번에 양보라는 카테고리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의미가 이런 뜻이래요. 뭐 불구하고 뭐 하는 반면에 뭐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 그런 단어들이 되겠는데 다른 거 말고 여기 even if라는 표현이 여러분들 as if 또는 as though입니다. as if, as though예요. as if 따로, though 따로 아닙니다. 요렇게입니다, 여러분들. 이 as if 또는 as though는
do도 여기 있고 if도 있기 때문에 마치 이런 뜻이 아닐까 싶은데 실제로 as if, as though는 마치 주어가 동사하는 것처럼 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although, though, even though, even if랑 뜻을 헷갈리지 말라라고 그렇게 언급을 한번 했습니다. 이거 외에는 흰색 글씨는 그냥 그 단어 그 뜻 그대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건이라고 되겠죠? 조건은 보통 우리가 뭐 if, 조금 공부한 친구는 unless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의미적으로 만약 한다면, 하지 않는다면, 일단 하기만 하면, 하고 나면 뭐 하는 경우에 하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다 조건과 관련된 표현들이죠. 이렇게 앞서 봤던 10개, 시간 10개, 이유 4개, 양보 6개, 그리고 조건 9개라도 합치고 나니까 몇 개가 나와요? 29개가 나오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니고요. 여기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바로 이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표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as예요. 앞서 살짝 언급했던 대로 as는 시간과 관련된 표현에서도 또는 이유, 뭐뭐 하기 때문에라는 의미로 쓰일 수 있는 단어인데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봤어요. 4번 뜻으로 잘 쓰이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은 실제적으로 as 주어 동사 다음에 나오는 또 다른 주어 동사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에 따라서 뭐 2번 또는 뭐뭐 하는 동안에 하는 이런 2번 뜻 또는 불구하고라는 반대 뜻 이런 식으로 사용될 수 있기도 해요. 자, 근데 여기 하나 더 오히려 여러분들이 체감적으로 더 많이 느낄 수 있는 단어가 바로 뭐냐? as가 바로 이런 뜻을 쓸 때입니다. 바로 주어가 동사함에 따라. 뭐 예를 들자면은 뭐 임쌤의 건강이 점점점 좋아짐에 따라, 뭐 현재 우리가 막 난리치고 있는 코로나가 점점점 사라지고 있음에 따라, 뭐 이런 식으로 상황이 변한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as 주어 동사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6번 굉장히 여러 번 나오는 표현입니다. 바로 주어가 동사하듯이라는 표현이에요. 여기 특징이 바로 as 주어 동사 타동사 뒤에 목적어가 없음이라고 해놨죠. 타동사라는 것 자체가 뒤에 어떤 대상으로 그 동작을 하냐라는 걸 알려주는 동사인데 거기에 해당하는 단어를 안 쓴다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 as you know란 건 뭔가 알고 있다라는 의미인데 know 뒤에 뭔가가 안 나와 있죠. 그럼 이건 뭔데요? 하는데 자 여러분들 as you know라고 써놓고 나서 뒤에 뭔가 말이 이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어차피 당신이 알고 있는 내용이 이미 이 내용이란 걸 네가 알고 있다는 걸 전제를 깔고 내가 말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여기에 주어 동사에 들어갈 내용이 원래는 이 자리에 써줘야 되는데 굳이 똑같은 내용 반복하면은 좋지 않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걸 생략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의미 자체가 뭐가 된다? 여러분들 as 주어 타동사 뒤에 목적어가 없으면은 이거는 누군가가 뭐뭐 하듯이 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표현이 조금 더 모의고사상에서 특히 40번 글의 요약이나 내지는 전문가가 등장해서 실험을 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글에서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죠, 여러분들. as 전문가, 보통 영어에서 여러분 볼 지문에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처음 보는 그런 사람이 as랑 같이 나오면 보통 그 사람은 전문가인 경우가 많죠, 여러분들. 근데 어쨌든 as 전문가 뒤에 said가 나오면은 이런 뜻이에요. 누구누구가 말했듯이, 또는 as 주어 for it이라고 하면은요 누군가가 그것에 대해서, 여기서 it은 앞서 나왔던 내용에 대해서 이 전문가가 어떤 설명을 앞으로 말해주자라면 이란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누구누구의 말을 빌리자면, 전문가의 언급을, 전문가의 말을 빌리자면 이란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을 몰라도 된다라는 게 아니라 5번, 6번이 체감적으로 굉장히 여러 번 나오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 2, 3, 4, 5, 6번 as 요 한 단어가 접속사로만 이런 6개 정도가 의미가 있을 수 있고, 특히 우리 친구들 이제 처음 공부를 하거나 아직까지 구조가 잘 눈에 안 보인다는 친구들은 주로 몇 번으로? 5번, 6번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 두 번째는 써인데요. 써. 중학교 때 많이 배우는 표현이죠.
쉼표 다음에 so가 나오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면 이거는 딱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어는 동사한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고요. 뭐 이제 선생님들에 따라서 so를 등위 접속사라고 알려주는 선생님들도 있는데 우리 친구들은 그런 문법적인 개념에 너무 얽매이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이게 맞는 말일까 저게 맞는 말일까 연구하는 게 선생님 취미 중에 하나예요. 근데 선생님은 그냥 고민은 선생님이 하고 여러분들은 그냥 이런 구조가 나오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so라는 말 자체가 그래서라는 의미가 있죠. 그냥 그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냥 따로 외울 게 아니죠. 이거는요. 그냥 그래서 주어는 동사한다. 끝이에요. 단 그 단어가 바로 어떤 단어다? 접속사다라는 정도만 알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됐습니까? 그 다음에 so that 또는 in order that 하였는데요. so that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주어는 동사한다 또는 주어가 동사하게끔 하기 위해서 라는 말이 되겠고 특별히 so that 뒤에 주어 다음에 can이나 could 같은 좀 경우가 드물긴 한데 뭐 will이나 또는 조동사 may가 추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단어 말고도. 근데 어쨌든 이런 조동사 더하기 동사 원형어면 보통 이렇게 하기 위해서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면 돼요. 그리고 뭐뭐 하기 위해서 주어가 동사하기 위해서라는 의미로는 so that 말고 in order that도 물론 나오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느끼는 체감상의 빈도는 so that이 압도적으로 많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번에 이번에는 so와 that이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떨어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형용사와 부사. 형용사 또는 부사가 그 사이에 끼어 들어가면은 이런 뜻이죠. 너무 형용사에서 부사에서 그 결과 그 결과 뒤에 주어는 동사한다는데 여기 선생님이 너무라는 말을 했는데 보통 so가 오고 나서 형용사 부사가 오면 보통 요게 보통 약간은 긍정의 의미예요. 긍정. 나중에 하겠지만은 부정의 의미할 때 너무라고 할 때는 to를 써주죠. 근데 어쨌든 so 형용사 또는 부사대 하면은 매우 또는 너무 매우 긍정적으로 뭐뭐 해서 그 결과 주어는 동사한다.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요 두 단어가 바로 as랑 so가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만약 여러분들이 선생님의 친조카라면 정말 영어 공부를 이제 막 시작하는 애들이 이것만큼은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싶은 그런 내용으로 하면 바로 연결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있어요.